네, 안녕하세요. 역사 프리즘 삼능경입니다. 자, 오늘은 247년부터 266년까지 또 한 20년을 오늘 준비할 건데, 생각보다 오늘은 조금 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먼저 고구려 20년 동천왕 20년하고 그 뒤에서 있었던 이 부분들, 요거는 제가 따로 파트를 하나 더 마련해서 그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쭉 계속 있습니다. 뒤에 계속 이제 왕들이 계속 나오는데 20년 단위로 계속 끊고 있는데, 오늘은 좀 기네요. 그래도 네, 오늘은 조금, 자, 첨예 이사금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첨예 이사금 247년에 보면은, 자, 왕이 5월에 죽었어요. 5월에 죽었죠. 그리고 또 보면, 자, 길죠. 자, 볼게요. 자, 보시면 왕이 5월에 죽고선, 자, 그걸 왜 해놓냐면, 그 원년 가을 7월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좀 보여드린 거예요. 첨예 이사금이 올랐다. 자, 조분 이사금이죠. 조분 왕과 같은 어머니로 동생이다. 자, 첨예 이사금은 조분 이사금의 동생이다. 원년 7월에 시도사당에서 배웠고, 여기 지금 아비 부자가 친족이라는, 그러니까 친족 어린이라는 표현도 될 수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골정을 세신 갈문하게 봉하였다라는 이 부분, 뭐 아버지에 대한 부분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근데 지금 여기서 뭘 논하는 거냐면, 보시면 그냥 쭉 읽어 드릴게요. 보세요. 자, 논하여 왈 한나라 선제가 죽여하였을 시 벼슬로 받들어 있었을 때에 위 사람이 그 사람 뒤에는 아들이어야 한다. 자, 똑같은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아들이어야 했는데, 지금 그 첨예 이사금이 올랐다는 부분이, 동생이 올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걸 논하는 거죠. 그런 거로 그 부모가 중이 여기요, 여기서 내릴강이 여기라고 합니다. 제사로 얻지 못하니 높인 조상이 옳다. 이때 임금이 그곳에서 나 아버지를 일컬어 친이라 한다. 시오로 왈 도라 한다. 저기 슬퍼할 도. 자, 도라 한다. 어머니는 왈 도후라. 자, 도후. 그런 부분들 꼭 잊지 마시고요. 무릇, 자, 여기 지금 모두 제자를 무릇이라는 표현으로 해도 됩니다. 자, 모두 제자를 무릇이라고. 무릇 견주어 제후왕이라. 합하여 견주어 경전에 오름은 만세의 법이라. 이게 뭔 말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오르는 게 좀 옳지 않다, 뭐 이런 표현으로 지금 논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견주어 경전에 오름은 만세의 법이라. 그런 거로 후한 광무제 송영, 자, 송영 종법으로 따랐다. 신라도 스스로 왕의 친히 임금의 큰 계통을 들여서 이었다. 그 아버지를 일컬어 왕이라. 자, 높을 승을 존중하여 받들지 아니하는 게 없었다. 특별하지 아니하여 이미 견주어 그 장인이라는 분이 또 있으니 봉하니, 견주어 볼 때 얘가 아니라 거듭, 거듭입니다. 거듭 이 본받아야 할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옳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계속 그 구실을 만들어서 어쨌든 간에 동생이 옳는 거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 이러하다 라는 부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자, 첨예 이사금이고요. 자, 동천왕 21년에는 이제 어떻게 됐나 보십시다. 자, 동천왕 21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봅시다.
그 전권은 제가 다시 딴 걸로 뭐 하겠습니다. 21년 봄 2월. 자, 황도성. 자, 이 경서경을 지경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황도성 지경에 난이 나서, 그렇죠? 어지러울 난. 자, 난. 자, 무슨 난 할 때 그 난이 나서 다시 도읍이 불가. 자, 지금도 불가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하죠. 자, 불가하여 자, 평양성을 쌓았다. 자, 쌓을 축 평양성. 그리고 옴길이 백성들을 옮겼고 시조사당에 제사를 드렸고 그 평양이라는 곳에서 시조사당에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시조상을 다시 만들어서 평양성에 뒀다는 거죠. 여기 지금 그 큰대자에 여시자 있는 게 이게 본자입니다. 근본본. 그래서 근본으로 본래 선인왕검의 택, 뭐 묘지였다, 무덤이었다라고 표현도 하는데 선인왕검이 누굽니까? 네, 당군왕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양성의 그 평양이라는 곳이 당군왕검의 무덤이 있던 곳이다. 아니면 도읍이 있던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의 도읍이 왕검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충분히 이해 가시는 부분이죠? 네. 그러면 백제는 고이왕 때 어떤 일이 있었나 봅시다. 14년 자, 봄 1월에 자, 남쪽 제단 천지에 제사를 드렸다. 2월 자, 이 절배가 벼슬로 하리, 제가 좀 크게 할게요. 그래서 벼슬로 진충을 우보에, 그다음에 진무를 좌장에, 그쵸, 좌장 맞죠? 좌장인데 저거 그쵸, 장자 맞죠? 자 보로 썼네요. 아니면 제가 잘못 썼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병마사 일을 맡겼다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배는 벼슬로, 이 표현을 꼭 제가 앞으로는 잘 넣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뭐 진급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확실히 이제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248년을 보겠습니다. 신라부터 볼게요. 다시. 자, 첨해 이사금 2년차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 1월에 여기 써있자는 하리도 같은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벼슬로 환을 서불한해 올렸고 이에 국정에 참여하였다. 그쵸, 참여할 참. 국정에 참여하였다. 자, 2월에 자, 신라가 사신을 고구려에 보내 화친을 맺었다. 자, 요게 같은 것이 쓰여 있는지 한번 또 보여야지 알겠죠? 그래야 고구려한테도 같은 내용이 있는지 한번 또 점검해 봐야겠죠. 그래서 신라가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맺었다 라는 부분을, 고구려 때는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맞는 건지. 또 없으면 또 이상하잖아요. 어디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동천왕 22년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천왕 22년에 그 내용이 같이 있는지, 네, 같이 봤을 때 있네요. 네, 신라가 사신을 보내 화친을 맺었다. 같이 있네요. 봄 2월에, 네, 같은 2월달. 네, 확인할 수 있었죠? 이렇게 같이 신라, 고구려, 백제의 어떤 그런 그 본기들을 같이 쭉 써놓고서는 확인을 했을 때 충분히 같이 이제 어느 한 곳에만 틀린 부분이 있는지 맞는 부분이 있는지를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비교하면서 봤을 때 충분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죠. 네, 봄 2월에 여기서 봄 2월이라는 거는 음력으로 2월이니까 한 4월쯤 되지 않을까? 지금으로 따지면, 양력으로 따지면 4월쯤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친 맺은 것도 있고요.
이제 가을 9월이 나옵니다. 가을 9월. 왕이 죽었다. 네, 동천왕이 드디어 서가셨네요. 자, 시원에서 장사 지냈고라는 분이 있는데, 시원. 자, 섭씨. 그쵸? 섭씨. 섭이 뗄나무를 얘기합니다. 저 이따가 밑에 써놨는데, 자, 시원에서 장사 지냈고, 호를 왈 동천왕이라 했다. 자, 나라 사람들이 그 은덕에 품어 슬퍼하고 애태우기를 없는 것이 없었다. 굉장히 그 동천왕이 나라 사람들한테 큰 사랑을 받은 그런 인물로 지금 여기서 표현되고 있죠. 가까운 신하가 스스로 죽기로 하고자 하였고, 이로 무리 가운데 따라 죽는 자들이 있었다. 이은 왕은 이것이 예가 아니라 하여 금하였더니, 장사 지내는 날에 이르러 무덤에서 스스로 죽는 자가 심히 많게 이르렀다. 나라 사람들이 섭을 쳐서, 여기 섭이 뗄나무라고 써놨죠. 그 죽음을 덮었으니, 다시 보기 덮었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그 땅 이름이 왈 시원이다. 그래서 시원에다가 장사를 지냈다 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섭으로 뗄나무로 덮어서 거기를 시원이라 했다. 동천왕은 굉장히 그 인덕이 있으신 왕이셨네요. 그러면 이제 중천왕이 올랐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중천왕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천왕, 자, 혹은 중양, 휘는 연불. 우리 연불 많이 들어봤죠. 그 김진명 소설의 고구려라는 책의 연불이 주인공인가요? 하여튼 뭐 요 근처쯤 돼서 이제 고구려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 같은데, 어쨌든 연불이 나오고요. 동천왕의 아들이고, 자, 여기서 지금 고동이가 법식, 자, 고표가 모범, 자, 중걸준이 뛰어난 인물, 자, 시원하사의 구스였다. 그래서 지략이 많았다. 야, 지략. 지금도 쓰는 말이죠. 지략이라는 부분이. 네, 많았다. 자, 동천 17년 왕태자로 올랐다. 22년 가을 9월 왕이 죽었을 시 태자가 즉위하였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 그 가을 9월 그 부분이랑 뭐 좀 봐야 할 부분들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겨울 10월 연시에서 왕후에 올랐다. 자, 석가래연 연시에서 왕위에 올랐다. 11월 굉장히 또 되게 특이한 내용이 되게 짧게만 나오는데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이 줄기들이 있나 봐요. 왜냐하면 보시면 왕의 동생 예물과 사구 등이 꾀하여 배반하려 하여 항복하여서 배웠다. 그러니까 뭔가 역모를 꾀했던 부분들이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 봐요. 자세히 여기서 나오지 않으니까 뭔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큰, 그러니까 중천왕이 연불이 올랐을 때에 이 동생들의 어떤 그런 이 역모들이 있었을 텐데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건들이 있었나 보다. 뭐 정확한 것들이 또 뭐 인물표 보면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백제 고유왕 때는 15년 보겠습니다. 봄, 여름에 가뭄이 있었고, 자, 겨울. 자, 겨울에는 백성이 줄여서 창고를 필발 열어서 넉넉하게, 자, 구휼할지니 넉넉하게 구휼하였다. 불상할률. 그리고 거듭복 다시 1년의 조세를 고를조 헤아렸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아주 좋은 해석이고.
그러니까 가뭄이 들고 다 줄였는데 여기서 조세를 거둘 수는 없죠. 고영 되게 현명할 만 같아요. 근데 지역이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백제 전 지역이 이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백제 전 지역이 이렇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249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름 4월 외인이 서분한 운호를 죽였다. 이거 되게 큰 사건이죠. 그러면 신라와 가까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외인에서 이제 뭔가 그 첩자를 보내서 서분한을 죽인 거죠. 왜 죽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뭔가가 있기 때문에 죽인 거죠. 그래서 가을 7월에 원래 정사보던 곳이 있었는데 남당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그 남쪽 남당 혹 도당이라 했고 하여튼 뭐 그렇게 남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금 이제 정사를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써있자 량부가 나옵니다. 량부를 이찬에 올렸다. 이 부분도 같이 나오니까 벼슬로 량부를 이찬에 올렸다. 뭔가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역사서에도 같이 올라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자 고이왕 백제 16년 어떤 일이 보겠습니다. 자, 봄 1월 갑오 나도자 낫오 태백이 달을 엄습하였다. 요 태백이라는 부분이 어떤 그 별자리 아니면 뭐 수금지화 목토 뭐 하여튼 뭐 이런 부분에서 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더 알아보는 쪽으로 해볼고요. 자 250년 자 고구려만 있네요. 자 중천왕 3년 봄 2월 왕명으로 자 여기 상자만 있는데 국상이에요. 국상 명리무이수 양치질할 수 명리무이수 내외 병마사를 겸사도록 주관하였다. 자 알지 주관하였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250년 없고 251년 있네요. 자 251년 자 첨예의사금 5년입니다. 5년 봄 1월 비로소 남당에서 정사를 들을청 다스렸다. 자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들을청 들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한나라 기부인 부도란 자가 근데 요 한나라 기부인 부도라는 사람은 왜 나왔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뭔가 중요 인물이었을 부분은 틀림없기 때문에 역사에 나왔겠죠. 한나라 기부인 부도란 자가 집이 가난하여 어금남이 의심할 때 어금남이 없었다. 글과 셈이 잘하여서 이때 이름이 날리기 시작하여 나타났죠. 왕이 불러 벼슬로 이찬에 올렸고 물 장고일에 임무를 맡겼다. 뭔가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하리자 나오죠. 네 그래서 아찬에 올렸다. 자 하리자 벼슬로 아찬에 올렸다. 근데 물장 고일은 뭘까요? 곧짓고 일사 정확히 어떤 일인지 정확히는 나중에 좀 더 뭐 지리 뭐 다른 어떤 그런 잡기가 나올 때 좀 더 알아보는 쪽으로 하고요.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한나라 자 사람을 이 아찬에 올리고 업무를 맡긴 거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부분을 같이 봤습니다. 이게 5년에 처음에 이상 5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러면 자 중천왕 4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죠? 자 같이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천왕 4년 여름 4월 왕의 관나 부인 치형낭
어렵습니다. 자, 던질투. 서해에 뛰어들었다. 던질투. 관나부인. 자, 관나부인 얼굴색이, 그죠? 자, 나단 빛색, 얼굴색이 아름답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고울려가 고왔다. 자, 터럭머리 길이가 구척. 그러니까 긴 장발이 구척이나 되었고, 왕이 사랑하였다. 나옵니다. 자, 길장, 장수장, 장차, 소우로 세웠다. 구척이면 2.7m죠. 엄청 긴 머리카락.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자르지 않은 머리가 되겠죠. 왕후 연씨는 그 오로지 사랑스러움에 두려웠다. 자, 이에 말하여 왕이 첩은 들었는데, 첩이 들은 거예요. 첩이 들었는데, 서쪽 이 나라는 장발을 구하는데 천금으로 샀다. 서쪽 이 나라, 서위가 있는 거죠. 천금에 샀다. 옛 우리 선조 왕은 중국의 예로서 이르지 못하여서, 자, 중국의 예로서 이르지 못하여서,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는 게 뭐냐면 이 가운데 있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현재 중국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이때 그 중국에 대한 표현은 중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원. 자기의 군사를 내어 달려 거의 사망하여 일일상 모여서 제사를 드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천왕 4년 여름 4월에 있었던 일이고요. 자,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국이 나오기도 하고, 표현을 잘못하면 되게 애매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삼국사기를 같이 보시면 제가 지금 했던 부분들이 저의 해석으로 생각되어진 부분들로 제가 그 목표를 찾아가면서 한자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지.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하고는 약간 해석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이 충분히 그걸 인지하고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의 삼국 그 사기에 대한 그 해석과 지금 이거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엄청. 그러니까 잘 보시고 어떻게 얻는 게 맞는 해석인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해석하는 것을 좀 더 그냥 직역적으로 그냥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지금 왕이 순리대로 그곳에서 바라는 것은 한 소개하여 행할 심부름꾼을 보내어 장발미인을 선물로 하여, 자, 그래서 구울량을 선물로 하여 아름다울 미라고 합니다. 즉 반드시 흔쾌히 드렸다. 다시 침노하여 치는 일이 없었다. 지금 여기서 서위가 얘기하는 거겠죠. 침노한다는 거는 왕이 그 의미를 알고 잠잠하여 답이 없었다. 부인이 들었다. 거기에 더하여 해야 할 것이 두려워
거기에 반하여 후궁이 참소하여 왕이 왕후는 항상 첩과 돈독하여서 농사짓는 집의 여식이 편안함을 얻으려 이런 곳에 있었다. 만약 스스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반드시 후회가 있을 것이다. 그 뜻이란 것이 왕후가 바라는 것으로 엿볼 수 있다. 대왕이 나가자 첩외하였는데 좌우로 기대하겠는가. 왕의 그 속임을 알고 물어 성내어 이르러 부인이 너는 원하는 것을 받아야 드리겠는가. 사신이 사람들을 던졌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잘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백제는 없고 253년 첨예이사금 7년 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7년 여름 4월 용이 궁동 쪽 연못에서 보여 금성 남쪽에 누워있던 버드나무가 스스로 일어났다. 5월에서 7월에 이르러 비가 오지 않아 시조사당의 제사로 빌어 이에 미쳐 명산이었다. 그 비는 곳이 명산이었다는 것이죠. 이에 비가 왔다. 연중 백성들이 줄여 많은 도적이 생겼다. 도적도 도적적. 도적이 생겼다. 이런 부분이 쓰여 있고요. 그리고 다 없습니다. 그러면 254년 중천왕 말이 있네요. 그 중원대륙에서의 부분들은 신라 고구려 백제와 연관되었을 때만 같이 해석하는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다 해놓긴 하겠지만 해석은 그때 같이 가서 그때 것들을 보는 것 쪽으로, 그래야 좀 더 그때 어떤 일들이 같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254년 중천왕 7년 어떤 일이 있을지 보겠습니다. 여름 4월이고 국상 명리무수가 마칠 줄 죽었다. 써있자. 그다음에 하리자 보이죠? 벼슬로 비류패자 의무가 국상이 되었다. 비류패자 의무. 스물은 버두. 스물 의무가 국상이 되었다. 가을 7월 지진이 있었다. 이 부분도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백제는 없었고. 254년 255년 보시면 255년 첨예이사금 9년차 가을 9월 백제가 침노하였다 라는 부분이 써 있습니다. 그럼 백제가 침노하였는데 백제도 같이 한번 봐줘야겠죠? 백제가 침노하였고 백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놓고 봐야 이 역사 비교하는 부분이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봤을 때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이 틀린지를 좀 약간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신라부터 보시면, 백제를 또 보시면 가을 9월 군사를 내 신라가 침노했다. 더불어 신라 군사와 괴곡 서쪽에서 싸웠다. 신라가 패였다. 그 장수 으뜸이 도와 죽었다. 신라가 패했다? 아니죠. 여기서 백제가 패한 게 맞죠. 백제가. 그쵸? 백제가 패했다. 요건 되게 그냥 패했다만 써놔서 앞에 맥락을 분명 읽고 나서야 읽을 수 있죠. 그러니까 백제가 패한 거죠. 아니다. 보면은 신라가 패한 게 맞네요. 그렇죠? 그 부분 확실히 맞는 거죠. 신라가 패하였다. 그 장수 으뜸으로 도화가 죽었다. 그 부분 확실한 것 같아요. 누가 똑같이 지금 괴곡 서쪽에서 싸운 거고, 도적이 그곳에서 죽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겨울 10월 백제가 봉산성을 침노했다. 자, 불하 아래 하자가 없애지 못하였다. 똑같이 지금 겨울 10월 보시면 백제 부분에서는 군사를 보내 신라가 봉산성을 쳤다. 이기지 못하였다. 똑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자, 똑같죠? 둘 다 그 어디가 번했다, 어디가 뭐했다 이 부분만 틀리지 똑같은 내용을 지금 똑같이 담고 있습니다. 요 비교했을 때 뭐 틀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봐도 상관은 없겠죠. 그런데 하나 웃긴 건 왜 첨예 이사금은 군전이라 써놓고 그때 군전 맞죠? 둘 다 봉산성 한자 똑같고요. 네. 그 다음에 침공할 때 그 문제도 똑같고요. 네, 똑같아요. 틀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정확하게 이 부분들이 많이 맞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봐야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안다.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꼭 보시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확인해 보면서 같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면 고구려 어떻게 됐느냐? 고구려 8년. 자, 왕자 양로를 왕태자로 올렸다. 자, 국내 죄수들을 용서했다. 라는 부분들. 근데 이 국내가 국내 성일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 라고 또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256년. 자, 이제 반쯤 왔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잘 보시면 우리 역사를 같이 보는 거라서 어떤 정도 일어나는 거지. 좋은 기회니까 천천히 보시면 더 좋습니다. 자, 첨예이상은 10년 봄 3월에 자, 나라 동쪽 바다에서 큰 물고기 3마리가 출현했는데 길이가 3장, 한 장에 1.5m죠. 거의 1m인가? 한 장에? 높이가 2척, 높이가 2척이면은 60cm인데 어쨌든 그렇고 겨울 10월 금음에 일식이 있었다. 자, 금음회에 일식이 있었다. 자, 그리고 고구려를 보면 고구려 9년, 자, 중천왕 9년. 자, 모르는 왕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참에 이렇게 쭉 한 번씩 보시면서 200년대에 이런 왕들이 있었구나. 그것도 꼭 보면 괜찮습니다. 9년 겨울 11월, 자, 연나, 명림, 홀도, 벼슬로, 성공주를 부마도의에 주었다. 부마도의를 주었다. 그러니까 이 상자를 그냥 상으로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상공주를 부마도의로 주었다. 상공주를 부마도의로 주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벼슬이라는 부분이 확실하게 맞으니까요. 12월 눈이 없었고 큰 전염병만 있었다. 12월에 큰 전염병이 있었다. 이게 먹을 게 없고 백성들이 다 굶어서 이런 병들이 생기는 게 아닐까. 그리고 눈이 없으면 또 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부분들 좀 되게 백성들은 좀 억울하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구려 9년차 이런 일이 있었다. 256년에 꼭 같이 보시고 이게 중천왕 때 일이다 되시고요. 여기서 좀 약간 애매한 건 성공주로 저는 해석을 했다. 그렇게 보시고 혹시 이것에 대한 해석을 약간 믿지 아니하신 분은 다시 한번 가서 국사편찬위원회 그 데이터베이스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쪽으로 또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야 이 맞는 해석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냥 저는 그쪽 해석을 안 보고 제가 직접 해석하는 거라서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이게 맞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저는 생각을 하고선
해석한 부분입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해석을 몇 번씩 해본 거니까 혹시나. 어쨌든 그런 부분 있다는 거 봐주시고 충분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백제는 없고 257년 백제만 있네요. 257년에 백제. 자, 고이왕 24년. 자, 봄 1월에 자, 큰 가뭄이 있었고, 자, 거리수 나무, 거리 나무들이 되게 마르고 말랐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없는데 백제만 25년 차 있네요. 자, 고이왕 25년. 요번에 말갈이 어떤 목적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자, 말갈 추장, 나갈이라는 말갈 추장이, 그러니까 말갈족도 여러 부족들로 좀 나뉘어 있는 거죠. 그 중에 나갈이라는 추장이, 양질의 말 10피를 백제 왕에게 바친 거죠. 왕이, 자, 넉넉할 우자잖아요, 저게. 그러니까 도탑계, 그 다음에 이랄로가 수고한 사신을, 영접을 해서 돌려보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야, 그러니까 말갈이 다 나쁜 그 부족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백제에게 뭔가를 또 좋은 걸 또 보내는 그런 부족도 있었습니다. 그걸 침범만 하는 줄 알았더니만 그렇지 않은 부족이 있었다는 거. 자, 259년 첨예이사금 13년차 이야기입니다. 자, 가을 7월. 자, 가을 7월이니까 거의 양력 따지면 거의 9월이겠죠. 근데 가뭄이 있었고 메뚜기 때가. 그래서 연중 거칠하게 흉년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도둑이 많이 생겼다. 그런 부분. 자, 중천왕 12년. 뭔가 되게 많죠? 길죠? 네, 그래도 같이 볼게요. 중천왕 12년 겨울 12월. 자, 왕이 박갈전. 자, 사냥을 간 거예요. 어디로? 자, 둘 계곡으로 사냥을 간 거예요. 위나라 장수 위지, 그렇죠? 그래서 이름의 장수가, 자, 장능이라, 자, 꺼릿인데, 이건 이제 옛날 말로 부르다. 그러니까 장능이라 부르던 곳을, 자, 침범하였다. 그렇게 하는 게 해석이 맞죠. 위나라 장수, 위지. 그렇죠? 벼슬이 늦을지, 더딜지, 뭐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 침범하였다. 그래서 장수와 장병, 그러니까 군사죠. 군사가 와서 쳤다. 왕이, 지금 대쪽간이라고 써있는데, 왕이 적은 정예 기병 5천. 자, 5천이면 여러분 혹시 상상이 가세요? 그러니까 기마와 보병이 같이 있는 거예요. 5천이면 엄청 많은 숫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광화문에서 쭉 내려오면서 종로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리까지 있잖아요. 꽤 긴 거리잖아요. 거기를 이 기마병과 보병으로 5,000명을 해도 거기에 10분의 1밖에 못 채워요. 그럼 엄청난, 그러니까 최소한 아마 말로 한 300필 정도, 기병 300 그 말로만 채워도 거기 광화문 꽉 찰걸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5천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예요. 단지 5천이라고 이렇게 안 써 있는데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 거기 정예기병이라 써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양백 계곡이라는 곳에서, 자, 그
위나라가 폐하였는데, 그래서 보면은 위나라 그 8천의 머리가 베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5천이라는 숫자가 엄청난 숫자예요. 이런 부분 나중에 더 설명할 수 있는 게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26년. 자, 가을 9월에 자, 청자구름이 궁 동쪽에 일어났는데 누각에 가틀려. 누각에 이르렀다. 자, 다락노의 집각인데 가틀려를 해석을 이르다, 어디 장소에 이르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렀다. 26년 고이왕 26년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요 가틀려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석이 나중 되면은 이렇게 연습해놓고서 나중 되면은 제가 왜 이 가틀려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지 아마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260년. 자, 첨예이삭은 14년. 여름에 큰 비, 홍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산이 40여 곳이 자 붕괴됐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가을 7월에도 혜성이 동방에 있었고 25일 지나서야 멸하였다. 이 부분이 있는 거고요. 자, 13년 가을 9월 왕이 졸본에서 이르러, 그러니까 졸본에서 어디 장소에 이르는 거죠. 졸본에서 이르러 시조사당에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어디 갔다가 졸본으로 온 거죠 지금. 아니, 졸본에서 지금 출발해서 이른 거죠 지금.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여긴 좀 이제 길죠. 자, 같이 또 한번 봐야 되겠죠. 왜 긴 것들이 있는지. 자, 요거는 되게 신라가 17관등이 있다면 여긴 지금 28 하여튼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고이할 때 만든 거예요. 백제 고이왕 27년 자, 봄 1월에 자, 둘치 설치한 거죠. 보시면 뇌신자평 선답사를, 내두자평 장거장사를, 내벽자평 장례의사를, 위사좌평 장숙위병사를, 조정자평 장형옥사를, 병관자평 장애병마사를 임명하였다. 또 달솔, 은솔, 덕솔, 우솔, 내솔 이에 비춰서 장덕, 사덕, 고덕, 개덕, 대덕, 문덕, 무덕, 좌군, 진무, 극노를 임명하였다. 육자평 병일품, 달솔이품, 은솔삼품, 덕솔사품, 우솔오품, 내솔육품, 장덕칠품, 소덕팔품, 고덕구품, 개덕십품, 대덕십일품, 문덕십이품, 무덕십삼품, 좌군 14품, 진무 15품, 극노 36품 임명하였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신라의 것들 좀 따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자, 2월 하령으로 6품 이상 복장은 자, 자주빛자, 자주색이요. 다음에 은화, 은꽃으로 갓, 자, 꾸미래, 다음에 갓관, 갓을 꾸미고 11품 이상 옷은 복장은 비단비가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비단비로 하고 16품 복장은 청색이라. 자, 3월에 벼슬로 왕의 동생 우수를 뇌신자평에 올렸다. 뭔가 되게 길었는데 뭐 이렇게 길진 않은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시면서 자, 이제
261년? 261년입니다. 자, 15년 차. 자, 첨예 이사금 15년 차에 어떤 일이 있었냐 보면, 자, 달벌성을 쌓았다. 달벌성. 그리고 벼슬로 내마, 극종이 성주가 되었다. 자, 내마는 17관등 중 11관등입니다. 쏘는 것처럼. 그쵸? 자, 달벌성을 쌓았다. 내마, 관등, 국종을 성주가 되었다. 3월, 백제가 사신을 보내 화치를 청하였다. 허락지 아니었다. 똑같은 말이 써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말이 써있는지 같이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백제도 그런 말들이 써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둘 다 3월에 백제는 맨 밑에 한번 써있네요. 네, 사신을 신라에 보내 뵙고 화친을 원했다. 네, 근데 허락치 안 되었다. 라는 말 써있는 거죠. 같은 말들이 써있는 거죠. 3월에. 그러니까 신라는 허락치 아니었다. 그 말 써있는 거고요. 자, 신라 겨울 12월 28일 왕이 갑자기 사나울폭, 갑자기 되고요. 죽었다. 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죠. 병질이니까 병에 죽었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정사를 보지 않았는데 벌써 금방, 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도 뭔가 우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겠죠. 그러면, 백제 한번 그때 28년을 볼까요? 자, 고유왕 28년, 봄 1월, 초길, 왕복장, 자줏빛이요. 왕의 복장이 자줏빛이고, 큰 소매, 도포이고, 청색 비단, 바지이고, 금색 꽃 꾸민 새 금을 가시오. 흰 비단 가죽 격대여 새 가죽 신이요. 담당에 앉아서 들으며 업무를 보았다. 이게 왕의 복장이에요. 지금 말하는 게. 엄청 화려한 거죠. 이것들을 다 지켜야 왕인 거예요. 왕이 먹기 힘들죠. 자, 2월에 여기 절배가 나오죠. 벼슬입니다. 벼슬로, 자, 진가를 내두자평, 우두를 내법자평, 자, 고수를 위사자평, 곤노 조정자평, 유사를 병가자평에 올렸다. 그러니까 보면 여기 지금 다들 성이 없잖아요. 아직까지. 그거 다 느끼시죠? 성이 있었으면 김 누구 이 누구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이름만 있는 거잖아요. 왕은 성이 있어요. 백제 지금 왕은 성이 있어요. 네. 고구려도 성이 있습니다. 신라도 지금 왕들은 다 성이 있습니다. 자, 석씨, 박씨, 김씨 이렇게 나와요. 금씨.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 자, 잊지 마시고. 여기 지금 다, 벼슬로 다 주는데, 성이 없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 인지하고 있으면 되게 재밌는 부분이죠. 김 누구 씨를 무슨 좌평에 올렸다. 이게 아니라, 이름만 말하는 것 뿐이죠. 그런 부분 되게, 그러니까 알고 나면 되게 이상한 건데, 모르서 읽으면 그런 부분인 거죠. 자, 미추이사금 262년입니다. 보시면 이제 굉장히 미추이사금이 금시의 시조 아니에요. 금시에. 그렇죠? 금시로 올라가는 그 시조. 자, 보시겠습니다. 자, 미추이사금. 올랐다. 혹은 미조. 성은 금씨. 그렇죠? 어머니는 박씨. 갈문왕. 이칠의 여식이었다. 왕비는 석씨. 광명 부인이고, 조분왕의 여식이다. 그 옛날, 알지 누군지 알죠, 잘? 알지가 나온
계림이고 탈해양을 얻어 궁중에서 기르고 후에 대보에 올렸다. 알지가 세안을 낳았고 세안이 아도를 낳았고 아도가 수류를 낳았고 수류가 욱보를 낳았고 욱보가 구도를 낳았고 구도가 즉 위치에 죽은 아버지, 이게 생각갖고예요. 죽은 아버지 첨의 이삭음은 아들이 없어 나라 사람들이 미추를 올렸다. 견주어 금씨가 나라에 시조가 있게 하였다 라고 하였는데,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뭐 이거 창세기 보는 거 같지 않습니까? 11세기 이때 과연 그 책들을, 그 성경들을 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진 않거든요. 자연스러운 이 부분인 건데 마치 뭘 따라했다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11세기 썼을 때 분명히 성경은 보기 힘든 책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누굴 낳았다 이 부분. 그래도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굴 낳았는데 계속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표현 같기도 하고, 그쵸? 뭐 마태복음 처음에 나오는 그런 부분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11세기 삼국사기를 지을 땐 그런 얘기가 없었었다, 그런 부분인 거죠. 어쨌든 첨예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미추를 세운 거죠 이제. 근데 미추가 금씨였는데 여기에 이제 금씨의 시초가 된다, 그런 부분인 거죠. 이제 시조가 된다, 시초가 된다. 시조란보다 시초가 된다는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자 보시면 그 다음에 원년 3월에 궁동 쪽 연못에 용이 보였고, 가을 7월에 금성 서문에서 화재가 있어 불이 이어져 인가 300여 고를 불살랐다. 자, 늘년 이제 뭔가 이어져, 그래서 인가 300여 가구를 불살랐다. 뭐 처음 미추 이삭음에 뭐가 별로 안 좋은.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뭘 이삭음이라는 어떤 표현을 쓰는 거 보면 무당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한, 아직까지는 왕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나라 정사에 대한 부분 중에서도 이런 부분이 강하게 있다, 아직까지 강하게 있다, 그런 표현이 아직까지 이제 이삭음이라는 표현인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또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 15년, 자, 중천왕 15년 보시면 왕이 자 기구에 사냥을 갖고 자 흰 노루를 얻었다. 자, 노루장이죠. 흰 노루를 얻었다. 자, 겨울 11월에 우레가 있었고 지진이 있었다. 그리고 자 백제 고유왕 29년 봄 1월 자 명령으로 자 구간 사람들이 여기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보시면 구간 사람들이 재물을 받았을 시 이에 비쳐 도적놈으로 3배로 작물을 징수하였다. 작물이라는 게 범죄에 의한 불법으로 가진 타인의 소물을 작물이라 하였으니까요. 자, 그리고 자, 2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미추 이삭음 2년입니다. 똑같이 지금 이제 절뼈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2년 봄 1월 벼슬로 이찬 낭부를 서불안에 올렸고 내외 병마사도 겸하여 주관하였다. 자, 2월 친히 나라 시조 사당에 제사를 드렸고 크게 용서하였고, 그다음에 죽은 아버지 구도를 갈문왕에 봉하였다. 뭐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죽은 아버지 구도를 갈문왕에 봉하였다. 여기서 갈문왕은 어느 그 독을 뺏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세습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그걸 이제 계속 봉하는 거죠, 신라가 지금. 그게 갈문왕인 겁니다. 근데 거의 김씨가 다 하고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3년에 보겠습니다. 봄 1월에 동쪽으로 순행하여 거동 바다를 바라보았다. 자, 3월 자, 황산을 거동하였다. 나들이를 갔다는 거죠. 황산. 자, 황산은 찾아보면 어디 있는지 잘 나옵니다. 산동반도 보면 확실히 산동은 나와요. 자, 나이 많은 이에 미쳐 가난하고 스스로 존립 불가한 자들을 물어 넉넉하게 돌봤다.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266년. 자, 5년차예요. 미추이삭은 가을 8월. 여기도 이제 또 백제가 이제 나온 거 보니까 같이 또 비교해서 봐야겠죠. 백제하고. 자, 백제가 나와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충분히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요. 자, 같이 볼 수 있도록, 화면에 같이 볼 수 있도록 좀 조정 좀 하고요. 잘 보이시죠? 자, 요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가로로 보시는 게 또 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질은 1080p로 해가지고 보시면 더 됩니다. 자, 보시면 5년 가을, 자, 신라도기 5년 가을 8월에 백제가 와서 봉사성을 침공하였다. 자, 성주 직선이 장군과 병사 200인을 거느리고 나가 쳤다. 자, 직선이라는 사람이 병사 200인데 이거 되게 적은 수가 아니에요. 엄청난 수예요. 200도. 그러니까 도적들이 파여 달아났다. 도적들이라는 것은 지금 백제를 얘기하는 거죠. 왕이 들었다. 벼슬로 직선을 일갈차나 올렸고 두텁게 병사들에게 상을 줬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백제가 봉산성을 침공하였다. 그렇죠? 이게 지금 공성전이에요. 공성전. 그렇죠? 칠공자에 그다음에 성성, 그다음에 싸울전, 공성전이란 말이죠. 많이 들어본 말이죠. 공성전. 네. 백제를 보시면 23년 가을 8월 병사를 보내 신라 봉산성을 침공하였다. 성주 직선이 장군과 병사 200을 거느리고 나와 쳤으나 백제가 패하였다. 자, 둘이 거의 하등에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200이라는 숫자가 보시면, 자, 그 중에 한 말 탄 사람, 기병이 한 50만 있다고 쳐도 아까 말한 것처럼 엄청난 숫자예요. 아까 그 5천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8천을 죽였듯이 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200도 저기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기병이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숫자를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확실히 느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266년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에도 계속 왕이 나오죠. 뭐 270년, 300년 가도 계속 이제 왕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려까지 한번 준비를 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신라 봉기 그 삼국 사기 그 뒤쪽으로 가면 이제 그 위치라든지 지명 있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오잖아요.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